머니쇼입니다. 오늘 또 랠리가 불꽃을 사르는군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구경꾼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 자체가 고민입니다. 주식시장은 랠리와 조정을 반복해가는 장기 마라톤 게임이지만, 이 게임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주식 투자는 전 국민의 필수 게임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외감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근심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니까 소외감으로 잠을 못 이루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게임에 참여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구경이나 하고 있어야 되나 판단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코너를 열심히 보시면은 그 판단이 눈에 보입니다. 이 코너를 열심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가의 랠리가 상당히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 랠리가 큰 힘을 받으려면 IT주가 가야 된다. 그래서 IT주에 대한 고도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오래오래 기다렸지만은 고도는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 고도를 더 이상 기다리지 말아야 되나? 그래도 더 기다려야 되나? 끈질긴 끈기와의 싸움에서 드디어 기다림 보람이 있었습니다. IT가 드디어 폭발을 하는군요. 이 IT는 구 IT와 신 IT, 이 편가르기가 뚜렷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구 PC 또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칩 메이커들이 바로 구 IT였고,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이 혁신 기술 제품의 핵심 부품주나 관련 기술주들이 신기술주로 크게 대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IT는 구기술주에서 신기술주로 이전한다. 그러다 보니까 구기술주가 창조적 파괴에 의해서 무너진다. 더 신기술주가 뜬다 해서 이 교체 과정에서 지금 기술혁신 사이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구기술주의 시장이 축소되는 바람에 IT 전체 업황에 대한 회의감과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실적을 보면은 앞으로의 방향이 보인다. 그래서 인텔의 실적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구기술주는 PC 시장이 무너지고 휴대기기 시장이 뜨는 과정에서 이 무너진 시장 비중이 실적을 억누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실망, 2분기 실적 불투명, 이런 악재 요인들 때문에 IT가 그동안에 가장 뒤처져 있었죠. 그런데 이 인텔이 너무나 깜짝 놀라운 실적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모든 기존의 생각들이 다시 새로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인텔의 CEO가 애널리스트들이 그동안 시장을 잘못 보고 있었다. 2분기 시장도 매우 밝다. 이렇게 매우 이례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의 투자 의견을 속속 바꾸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도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기술주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신기술주에 대한 전망도 밝아졌기 때문에 신기술주와 구기술주가 동반 랠리를 펼치는, 그야말로 IT가 굉장한 폭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구기술주와 신기술주의 흐름이 보입니다. 빨간 것이 바로 인텔, 구기술주의 세계 대표 회사죠. 하이닉스, 이 역시 사실은 구기술주 영역에 속했습니다만은
반도체 칩, 메모리 반도체는 구기술주에도 들어가고 신기술주에도 들어가는 칩의 두 가지를 다 가지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구기술주와 신기술주의 복합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일찍부터 이러한 흐름을 눈치채고 랠리를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텔이 계속 주가에 억눌려 있다면 이 랠리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드디어 폭발력을 가지고 어닝 스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기술주, 신기술주 복합 상품은 그야말로 하늘로 치솟았군요. 그래서 지금 IT는 구기술주와 신기술주가 합동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매우 강하다. 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혁신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사실 기술혁신 사이클이라는 것은 세계의 산업 기반이 엄청나게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그야말로 우길성천의 기운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끄는 가장 전방에 서 있는 게 사실 기술주, IT 기술주죠. 그래서 IT 기술주는 모바일 인터넷 기술혁신 10년 사이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기술주, 창조적 파괴를 위한 구기술주가 붕괴되고 신기술주가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교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이 모바일 기기, 혁신 기기 시장이 워낙 광범하게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구기술주의 시장 파괴는 그야말로 필요사항으로서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이게 죽는 시장과 크는 시장 간의 균형이 어느 것이 더 크냐 이것에 따라서 이 변환 과정이 조금 시행착오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IT 기술주는 그야말로 모바일 인터넷 순수 소비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은 매우 광범위하게 전 세계의 경기를 확산시키는 선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시장을 창조하고 신소비를 창조하고 그래서 경기를 돌리는 활력을 제공하는 가장 전방에 서 있는 전방 제품 시장입니다. 그래서 IT 기술주는 이러한 10년 모바일 인터넷 기술 혁신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가장 핵심되는 영역으로 집중을 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투자 마인드를 가져간다면 투자 수익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IT 기술 혁신의 10년 사이클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오는 이 사이클이라면 단기적인 조정은 우리가 충분히 인내를 가지고 겪고 넘어갈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 끈기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빅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10년 사이클의 10배, 100년 사이클이 있죠. 바로 그것이 자동차용 2차 전지, 신에너지 2차 전지 사이클이 바로 100년 사이클입니다. 왜 100년 사이클이냐면요. 이 자동차는 지금 발명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 200년 하면은 200년은 안 되니까 100년 사이클이죠. 이 100년 만에 가솔린 엔진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엔진,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 시점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카로서 중간에 이러한 과정을 겪지만 기본적으로는 급속히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년 만에 자동차 기술 혁신, IT는 10년 만에 기술 혁신이 반복되었지만 자동차는 드디어 100년 만에 탄생한 지 100년 만에 기술 혁신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기술 혁신 사이클은 IT의 10배나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큰 사이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이클에 2차 전지, 자동차형 2차 전지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세계 1등 기업이 바로 LG화학이죠. 그래서 LG화학은 100년 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LG화학 주가가 갈 길은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LG화학이 부담스럽다면 LG화학의 2차 전지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섹터죠. LG화학 2차 전지 핵심 소재,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또 전해질 또는 분리막 이 네 가지 핵심 소재 섹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찾으면은 바로 2차 전지 기술 혁신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하면 좋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 그야말로 긴 사이클에 접근하는 것이죠. 또 하나 그보다 또 10배나 더 되는 기술 혁신 사이클이 있습니다. 바로 천년 사이클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지 안 될지 제가 겁이 나는군요. 천년 사이클이라는 이름을 감히 붙이려니까 제가 겁이 납니다만은 태양에너지, 태양전지는 그야말로 인류가 탄생한 일에 처음 겪는 일이라면은 천년 사이클이라고 붙여도 손색이 없겠지요. 그래서 자동차 2차 전지는 100년 사이클이지만은 태양전지는 천년 사이클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조금 과장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에 뚜렷이 인식되시라고 제가 좀 과장을 했습니다. 이 태양전지 천년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것은 폴리실리콘 OCI가 되겠습니다. 오늘 OCI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나요? 상한가를 쳤나요? 그래서 이 천년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건 그야말로 엄청난 장기 테마다. OCI가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차트를 보면 무서워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타 죽을까봐 겁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겁난다면은 폴리실리콘 2등주인 오성 LST도 괜찮습니다. 오성 LST는 한국 폴리실리콘 이 모회사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지금 폴리실리콘을 본격 생산하고 있는 2등 기업입니다. 지금 수많은 3등, 4등, 5등 기업들이 폴리실리콘 시장으로 진입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잘 섣불리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공급 과잉 사이클에 들어가서 그 많은 투자를 날려버릴까봐 겁이 나서 진입을 못하고 이미 뒤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은 갈수록 더 시장을 커지고 있고 경쟁력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등 기업 다음에 2등 기업은 이미 시장에 올라타 있다. 그래서 2등 기업도 괜찮다. 가격 부담이나 수익률 게임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태양전지 사이클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야말로 이 기술 혁신 사이클 IT가 가면은 시장이 다시 본격 2차 랠리에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기다려왔던 IT주에 대해서 오늘 베스트 애널리스트 ACMC 투자증권의 노건창 연구원 섭외하기가 매우 어려운 베스트 중에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특별히 초빙을 했습니다. 노건창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IT 섹터가 그동안 사실상 시장의 랠리에 동참하지 못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투자자분들이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그 이유가 PC 업황이 부진하다. 모바일 인터넷으로 모두 넘어가니까 PC가 안 팔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억누르고 있었고 또 하나 거기다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스프라이 체인 붕괴가 되어서 이것이 회복되려면 또 2분기도 또 기다려야 된다. 이런 현재 업황도 나빴을 뿐 아니라 전망까지도 불투명했는데 인텔이 의외로 아니 올 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의 시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인텔의 그 호실적도 보면 주로 B2B, 즉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이 서버 투자가 많았는데요. 뭐 아까 강조하신 대로 모바일 인터넷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려면 그 IBM이나 뭐 휴렛패커드 같은 회사들이 서버를 주요 통신 사업자한테 매출을 많이 발생시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칩을 인텔이 공급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호전의 중요한 그 포인트가 서버용 칩셋이고 더불어서 인텔의 샌디브리지라는 U 칩셋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팔리면서 전체적으로는 판가가 상승한 게 1분기 실적에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 개선을 견인한 가장 큰 이유였고요. 2분기에도 그와 같은 트렌드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강조드리자면 어제 애플이 또 어닝스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근데 그 애플까지도 2분기 매출액은 어쨌든 1분기보다 6.8% 정도 감소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애플이 2007년도에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에 처음으로 2분기 매출액이 1분기보다 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요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IT에 대해서 턴어라운드에서 너무 또 우리가 너무 들떠 있는 것인가요?
네,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IT가 1분기 그 실적이 한국 기업들은 다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시점은 그 서플라이 체인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3분기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가가 자동차나 화학 대비 너무 이제 좀 밸류에이션 갭이 좀 확대된 뭐 그런 국면도 현재로서는 좀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되고요. 다만 네. 이제 주도주로서 본격적으로 부각되려면 수요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은 2분기 내에 뭐 의미 있는 신호가 나타날 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매우 모시기 어려운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셨기 때문에 좀 더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까지 핵심 소형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일단은 사실은 대형주들은 뭐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나 SDI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뭐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던 반면에 그 스마트폰 관련 부품 회사나 그리고 IT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또 차별화된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좀 차익 실현 요구가 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던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칩 메이커 그리고 모바일 부품 이런 세 가지 섹터로 크게 대별을 한다면 어느 쪽이 가장 나을까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칩 메이커가 제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뭐 제일 괜찮은데 이미 주가가 의미 있게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모바일 부품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연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예, GMC투자증권 IT 담당 베스트 애널리스트 노건창 연구원이었습니다. 예, IT 기술 혁신 사이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바로 인텔과 애플, 구기술 구대장주와 신대장주가 동시에 어닝스 프라이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T가 살아나면은 랠리가 다시 힘을 받는다. 이것이 지금 시장의 흐름이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랠리에 동참을 할 것인가, 계속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시죠. 빅 사이클, 슈퍼 사이클을 이해하시면은 참여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IT 기술 혁신은 지금 10년마다 돌아오는 모바일 인터넷 기술 혁신 사이클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 사이클에 올라타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는 무려 100년 만에, 탄생한 지 100년 만에 가솔린 엔진에서 2차 전지 전기자동차로 바뀌는 100년 기술혁신 사이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술혁신 사이클에 올라타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에너지, 태양전지 에너지야말로 1000년 만에 돌아오는 사이클이다. 이 허락한 물결에 올라타고 그러한 핵심 기술주에 주목하신다면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경꾼으로 계속 남아있지 말고 시장의 이 게임에, 필수 게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유가가 또 고점입니다. 이 유가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힘을 받는 모습인데요. 유가의 고공행진, 정유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이 있겠죠. SK이노베이션 상승세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예, SK이노베이션은 정유회사인데 이 기술혁신, 이 100년 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2차 전지 기술혁신을 표방하기 위해서 재빨리 이노베이션으로 이름을 바꿨군요. 만약에 SK 정유라는 이름이었거나 또는 옛날 이름을 고수했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고점 부담을 느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겠는데 이 이노베이션이 붙어서 조금 판단을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에너지, 이 정유회사와 신에너지, 이 회사는 앞으로 태양전지나 또는 2차전지, 이러한 신에너지 쪽으로 접목을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가장 열심히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SK이노베이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유회사들의 실적은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니까 마진이, 정제 마진이 굉장히 커져 있어서 실적이 그야말로 초호황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한다면 수요가 급속히 위축될 수가 있다. 석유 에너지의 효율화로 인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차를 안 타고 지하철로 다녀서 소비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러한 변곡점의 가격대에 있다라고 해서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것 자체가 정유회사 수지만은 추가적으로 갈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적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달고 있다면 그쪽 부분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한다면 그것도 매우 장기적으로 굉장히 넓은 시장 영역에 있는 2차전지, SK에너지는 분리막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차전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분리막 사업, 이것이 신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점 수준에 와 있어서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단기적으로의 주가 조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은 계속 보유할 만한 100년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길게 대응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마조마하신 분은 일부 차익 실현해서 이익을 확정시키는 것도 매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춘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오늘 라인스탁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키움증권의 김도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먼저 지난주 네페스를 추천하셨죠? 네네. 예, 네페스부터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시죠. 네, 지난주 추천한 이후로 기간의 매도 물량이 집중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 날 다시금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강한 반등을 보였다.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추세를 잠깐 좀 이탈한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는 일단은 그 60주선의 지지를 정확하게 바꿔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뭐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고서 재차 올라오는 구간이다. 추세대 하단 부분에 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좀 홀딩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단기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되시기보다는 뭐 큰 추세가 깨지 않는 이상은 홀딩 관점, 중기적인 관점이 더욱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추천 종목은 삼성전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의 대표주이고 세계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의외로 투자자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평소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탐방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삼성전자를 치시면 이렇게 회사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휴대폰 부문, TV 부문, 그리고 IT, 모바일 기기 부문, 주방가전 부문, 생활가전 부문, 여기에 뭐 고객 지원 부분 이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여기 보면은 주방가전도 뭐 너무 뻔하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에 평소에 알고 있는 편협되어 있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무나 알려져 있는 회사라도 필수 코스로 기업 탐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자세히 들어가서 살피시려면 아마 하루 종일 돌아다니셔도 아마 시간이 모자라실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 기업 탐방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다 올라버리면 어떡하느냐. 이 걱정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거죠. 며칠 동안 돌아다니셔도 주가는 상관없습니다. 다시 또 매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기업 탐방하신 후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오늘 이 투자 사유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업황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앞서 이제 뭐 기업 탐방을 하셨습니다만 삼성전자는요, 뭐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이죠. 반도체 부분하고 뭐 생활 가전이라든가 뭐 LCD, 휴대폰 이 네 가지 업종이 이제 주력 업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업종, 그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현재 지금 뭐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다. 뭐 LCD 디스플레이 업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 부분들도 다시금 경쟁력을 회복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더불어 생활 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그 안정적인 수준을 이루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냥 캐시카우 정도의 역할만 좀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좀 둔화되는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 방송 출연해서 한 4주 전인가요? 처음 말씀드린 종목이 하이닉스죠. 29,000원에 그때 언급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하이닉스 업황에 대한 우려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7,000원이라고 하는 뭐 가격을 돌파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들 반도체 업황이 그만큼 좀 개선이 크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도체 부분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이제 세계 1위는 당연히 삼성전자고요. 세계 2위가 하이닉스가 될 수가 있는데 하이닉스의 주가가 그렇다. 지금 다른 부분들이 턴어라운드를 보일 수 있다. 즉 바닥이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부분에서 영향이 큰 삼성전자는 일단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러한 내용도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반등 주는 종목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각 업종의 대표주들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 전기전자의 업종에 대표하는 상징성의 측면에서도 반등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겠고 또 추가적인 얘기로는 지금 구조적인 변화를 먼저 그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화학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업체 안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도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부분에서는 지금 벌써 경쟁자들이 나가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비메모리, 지난주에 네페스도 비메모리 관련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비메모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장의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 가지 우리가 그 IT주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요. 여러분들 IT주는 시장에서 상당히 비관적일 때 들어가셔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좋은 얘기 하게 되면 미리 주가는 다 오른 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IT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이 있고 우려가 있는 현재 구간에서 좀 들어갈 수 있다. 즉 계절적인 성수기가 앞으로 또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낸도로만 말하자면 오히려 그 칩만 본다면은 하이닉스보다 이 삼성전자가 훨씬 더 경쟁이 더 강한 회사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이제 복합되어 있어서 그것만 핵심의 동력을 지금 못 받고 있다 뿐이지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더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회사 뭐 지금 앞으로 갈 일만 남았는데 뭐 천천히 가느냐 빨리 가느냐의 시간만 남았겠지만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판단하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5만 원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하반기 때 뭐 비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 더 큰 밸류에이션을 좀 그 추가적으로 또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를 115만 원, 중장기적으로는 향후에 뭐 그 이상으로 더 언급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을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리스크 요인은 뭐 좀 상식적인 수준입니다만은 세계 1등 기업 인텔과 지금 그 경쟁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과 지금 소송전도 붙어 있고 그래서 인텔이 이번에 어닝스 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인텔의 제품이 잘 팔린다면은 반대로 말해서 삼성의 경쟁 제품이 덜 팔리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혹시 삼성전자를 팔고 인텔을 사는 이러한 그 수급 흐름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한번 해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분들 일단은 인텔하고 삼성전자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앞서도 이제 뭐 HMC 투자증권에 뭐 그 애널리스트 분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발생된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즉 컴퓨터 PC에 대한 수요가 부진했습니다만 다른 그 장비라든가 이쪽에 그 칩셋 수요가 상당히 좀 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하고 지금 겹치는 내용들이 약간은 좀 다릅니다. 즉 뭐냐면은 메모리를 인텔 쪽에서는 크게 진행을 시키고 있지 않고요. 그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꽉 잡고 있고 비메모리가 관건인데 지금 삼성이 지금 추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PC 쪽의 CPU가 아닌 즉 모바일 쪽의 그 CPU라고 할 수 있는 AP 쪽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계 그 모바일 그 AP 쪽에서는 지금 벌써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인텔하고는 그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메모리 부분만 활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지금 과거 수년 동안에 계속해서 인텔이 반도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1위고 2위가 삼성전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년 내에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겹치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잠식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경쟁력 부분에서 인텔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소송에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만은, 소송에 대해서 우발 손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일단 뭐 소송에 관련된 내용도 좀 아이폰 쪽에서, 그러니까 그 애플 쪽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애플은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최대 고객에게 가깝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지금 소송전으로 가고 있다. 뭐 그간의 과거에도 삼성이 소송이 좀 걸릴 때마다 상당히 좀 승률이라고 할까요? 승패로 따지게 된다라고 상당히 시장에 대비해서 오히려 패소하는 경우가 좀 드물 정도로 좀 내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내용, 만약에 과징이 부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적에 주는 영향은 상당히 좀 미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단기적인 우려, 오히려 지금 그러한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다소 좀 회피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리스크를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 결론을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투자의 이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진정한 반도체 1위로서의 등극 가능성이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예, 주식시장의 랠리가 IT가 가세함으로써 한층 더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불이 단기적으로 지나친 과열일지 아닐지 판단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만은 단기적인 과열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큰 사이클을 보신다면은 시장의 방관자로 구경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참여해도 괜찮을 것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큰 사이클을 가지고 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IT는 10년 모바일 인터넷 기술 혁신 사이클에 들어가 있습니다. 10년 사이클이라는 매우 긴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는 100년 사이클, 전기 자동차 사이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전지라는 이 신에너지는 그야말로 인류 창조된 일에 처음 겪는 일일지도 모르는 1000년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이러한 기술 혁신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러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영역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간다면은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늦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너무 과열인지 아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해답이 보입니다. 시장의 필수 코스인 이 주식 투자 게임에 방관자로 남아있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